자, 이번 물건은 상당히 이제 그 법정지상권하고 관련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뭐 추천 물건은 아니고, 이제 그 법적인 어떤 사건에 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물건인데요. 여기 보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의 두교리에 있는 물건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건물은 29평이고 토지는 매각제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토지는 매각제라는 건 말 그대로 건물만 입찰한다는 것이죠. 건물만 산다는 거고, 최저가는 1,00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9평짜리의 주택이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낡았지만은, 이런 것도 이제 한 1,000,000원 정도면은, 지금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무척이나 낡았고, 수리에 대한 어떤 돈이 들겠지만은, 이거의 장점이라는 게 하나, 장점보다도 쟁점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 토지라는 게 존재하고 그 토지에 이 건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29평짜리인데요. 토지가 아마도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한 8,000,000원에 낙찰이 됐던 토지고 한 200평 정도가 넘는 토지입니다. 그 아래 이제 이 29평짜리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뭔가 좀 불리한 위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건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역으로 알박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알박기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매라는 것은 어쨌든 그 타인의 어떤 불행한 상황을 기회로 해서 돈을 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더군다나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남을 골탕 먹이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삿된 마음을 쓰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물만 매각이고요. 화재를 감안해서 재평가했다라고 되면은 이 4,000,000원이라는 것은 화재 때문에 이제 감가된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된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폐문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사람이 안 살게 생겼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폐가죠. 폐가죠. 이렇게 폐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나 안 보나 폐가지.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 뭐 도배나 그 뭐 장판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러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괜찮은 집에 속해요. 이런 거 목공 스스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전기도 자기가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를 보면 죽산면, 예, 이렇게 광해 저수시 근처네요. 이렇게 보면은 두교 일반산업단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옆에가 학교가 있네. 초등학교가. 그쵸?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네. 이렇게 돌지가 않네. 네. 초등학교 인근이네요. 네. 초등학교 인근. 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권리관계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세요. 법정지상권이 뭔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법정지상권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시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저당권이 여기가 설정된 당시가 2015년 12월 16일입니다. 예, 보시면 맞죠? 2015년 12월 16일이에요. 그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동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죠. 토지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 자, 이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건물 등기부가 있었고 12월 16일 날 매각됐으니까 실제로 그 전부터 이 집에 건물이 있었던 거죠. 건물은 존재했고요. 당연히 토지는 있겠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동일인의 소유여야 되는데 이때 건물의 소유자가 박인선 씨고요. 2015년 12월에 또 박인선 씨가 또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물도 토지도 박인선 씨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박인선 씨 소유다가 토지만 나상기 씨로 팔립니다. 나상기 씨로 2020년에
2020년 8월 24일 날 팔려요. 그러니까 토지를 낙찰받은 나상기 씨는 건물의 소유자인 박인선 씨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 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철거당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건물이 매각이 진행된다면 새로 낙찰받은 분이 이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고 건물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낡은 걸 뭐하러 갔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건물이 낡지만 이거를 수리해서 자기가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아예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도 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 놀라운 권리죠. 그 다음에 이런 법정지상권은 한 3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 1000만원짜리 집을 누군가가 산다면, 여기 토지를 낙찰받은 나상기 씨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상기 씨가, 10월 19일, 그러니까 2020년에 박인선과의 철거 합의서를 제출을 했답니다. 철거 합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이 건물의 소유자인 박인선 씨가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라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경매 자체를 진행을 못 하겠죠. 만약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2020년 8월이 있잖아요. 나상기 씨가. 여기 2020년 8월입니다. 그럼 2020년 그 8월인데 이 8월 달에 기고 20년 10월 8일이니까 거의 한 달 사이에 건물이 임의경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임의경매라는 건 압류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도 가압류도 압류의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달 사이에 토지를 낙찰받은 나상기 씨가 건물 소유자를 만나서 철거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건물을 갖고 있을 권리가 있는데 왜 철거하겠다고 합니까? 단돈 1000만원이라도 팔리면 1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근저당권자를 갚을 수 있고 채권을 변제할 수 있고 그래서 신용불량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재산가치 있는 건물을 그 건물 소유자인 박인선 씨가 한 달도 안 된 사람하고 합의를 해줬다? 좀 쇼킹하죠? 자, 요거는 아마도 철거 합의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1번. 두 번째는 이 합의서가 있더라도 이거가 어떤 이제 양 당사자 간의 얘기일 뿐이지 지금 현재 그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계약서가 진짜라고 한다면 나상기 씨는 박인선 씨한테 왜 계약에 대해서 위반했냐라면서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것을 이유로 철거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법으로 인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요거는 일종의 이제 알박기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서 요거는 이제 뭐 12월 20일 날이니까 누가 사갈지 아니면 나상기 씨가 아예 요거를 사버려야 자기가 낙찰받은 여기 밑에 있는 그 땅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0만원 정도면 아마 이제 다른 사람이 덤비기 전에 사버리려고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요거를 또 이제 또 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20%씩 떨어지나? 그죠? 20% 맞네. 그러니까 한 800만원 될 때까지 한 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으면은 그냥 사버릴 것 같습니다. 예.